이진숙입니다. 먼저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픔을 겪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저희 의원실과 새역사 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공개 포럼 이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제 5.18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지만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은 토론자들의 몇몇 표현들을 문제 삼아 5.18을 폄훼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보도와 평론가들은 5.18은 이미 특별법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니 재조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해서 몇십 년 뒤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증인이 나올 경우에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예로 납북 귀환 어부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이동근, 김호섭 씨의 경우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5.18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비밀로 묶여있던 비밀 자료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하고 묻혀있던 자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니까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입니다.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고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금 5.18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5.18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국정과제 1호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만큼 나라의 큰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헌법에 넣겠다는 5.18을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설성입니다. 오히려 5.18 발발 46년이 지난 지금 5.18을 직접 겪지 못한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5.18을 설명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토론회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결론을 정해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기존의 통념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학술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가지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저 이진숙을 징계해야 한다, 제명해야 한다, 사퇴하라는 피켓팅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일정 중에 당대표 후보가 모두 참석했고 100여 명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이진숙이라는 의원 한 명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5.18은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특정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둡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토론회는 서로 같은 생각을 확인하는 의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과 근거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회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기할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5.18 외에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될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19 혁명,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도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6.25가 가지는 역사적 무게는 그 무엇보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왜 특정 사건만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지, 그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유공자, 즉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금전적 혜택이나 입학, 취업에서의 특혜 이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공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심사 절차와 연도별 지원 규모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합니다. 5.18 유공자 공적 공개는 공정, 정의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청년들도 이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떳떳하면 명단을 공개하라는 감정적 공방을 넘어서 공적 제도의 투명성을 충족할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공자들 역시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토론회는 아수라장, 난장판이라는 표현과 달리 2차례 정도 소란이 있었지만 수백 명 청중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3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오시지 않은 분들은 꼭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 꼭 유튜브로 토론회
전부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영훈 교수, 김영삼 대기자, 주동식 대표, 또 토론해 주신 최진덕 교수, 이강호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격려사를 해주신 주대환 대표, 진행을 해준 한민호 대표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 역사적 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